첫 번째 라이브 픽은 겨우 파국을 막은 지소미아 관련 소식입니다. 네,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도훈 위원님, 네네. 지금 이제 지소미아가 겨우 파국을 면했다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네. 이렇게 연장된 지 하루 만에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가지고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결국 톱다운 방식으로 이 문제가 마지막에 해결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일 간에 이렇게 중요한 현안이 있으면 당연히 지도자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되죠. 스촨성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는데 원래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면은 한일 정상회담은 당연히 하는 겁니다. 3자 회담을 하고 한일, 한중, 중일 이렇게 양자회담을 당연히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이번에 아베 신조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게 되면 적어도 이제 세 가지는 얘기해야 될 겁니다. 첫째는 이 문제의 사실 시작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 얼마 전에 태국에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소파에 앉아서 잠깐 11분 대화를 나눴죠. 네. 하긴 했었죠. 지금은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낸 안쪽으로 약간 수렴이 되는 것 같은데 1+1+, 알파 앞에 1이 누구고 뒤에 1이 누구고 알파는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한일 간에 약간 생각이 다르지만 대체로는 한국 기업, 그다음에 한국 정부, 일본 기업 그리고 이제 문희상 의장은 일본 정부도 거기에 이제 같이 품고 싶어가지고 위안부 배상금 했던 60억을 넣고 싶어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협상에서 정리가 돼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일본의 수출 통제 문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보복한다고 수출 통제를 했으니까 이 문제는 해결되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저절로 약간 풀려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출 3개 제한 폭목은 이미 일본이 최근에 이제 불화수소까지 수출을 허가했기 때문에 사실상 수출은 허가하고 다만 통관 절차를 그동안에 3, 4일 또는 몇 주였던 거를 몇 달로 지금 최고 3개월까지 늦춰왔는데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해결하면 될 것 같고 백색 국가도 우리를 제외하긴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에 대해서 백색 국가 제외한다 이거는 지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형식적인 절차만 남아서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는 거에 따라서 해결될 것 같고 지소미아 문제는 이제 논의가 된다면은 더 이상 이제 갈등을 확산시키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여기서 해결하는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번에 스촨성에서 하는 한일 회담에서 시간이 모자라다면은 그 다음에 에이펙에서도 만날 기회가 있고 또 필요하다면 서울이나 도쿄에서 별도 회담을 만들어서 얘기를 더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장님께도 여쭤볼게요. 이번 발표를 보면 효력 정지라는 표현이 붙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언제든지 다시 지소미아를 이제 종료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붙은 셈인데 이런 결정을 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제 견해 들으시면 조금 놀라실지도 모르는데, 저는 이번에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아 좀 아쉽다. 종료됐으면 하는 걸 바랬습니다. 종료됐으면 네. 아쉽군요. 지소미아는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도 있지만 실이 너무나 크다. 한중 관계가 다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우리가 중국하고 무역을 안 하면은 먹고 살 수도 없는데 우리가 얻는 거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런 정보에 대해서 만약 한국으로 날아오는 미사일 발사 정보는 우리가 거의 99% 다 알고 있어요. 미국과만의 협력으로도.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북한에서 일본 쪽으로 미사일을 쏘면 낙하 지점 정도는 일본이 우리보다 더 빨리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쪽으로 날아오지 않는 미사일이 어디로 떨어지는지 정확히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소미아는 그냥 순리적으로 종료가 됐으면 하길 바랬고요. 왜냐하면은 거기보다 더 큰 이유는 미국이 지금 우리를 한미동맹의 성격 자체를 북한의 남치 먹지를 위한 한미 간의 협력 이런 동맹에서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동맹으로 지금 바꿔나가고 있는 그 결정적인 게 사드하고 지소미아인데 이것에서 아베가 어떻게 보면 실수로 한국을 안보적으로 불신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 1급 기밀이라고 하는 아주 고급 기밀 정보, 군사 기밀을 주고받는 거를 이제 더 이상 안 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을 받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압박으로 체결한 게 지소미아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순리적으로 지금 종료시킬 수 있었는데
종료를 안 한 건 어떻게 보면 많이 뭐 파국을 면했다 뭐 이런 건 있어요. 물론 더 그냥 안정적으로 간다. 한일 관계도 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미국이 굉장히 지금 막 화를 내고 있으니까 한미 관계도 좀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한미 동맹 자체가 우리의 국익에 반해서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미국이 다시 한번 전략적 재고를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 기회를 놓쳤다. 물론 아직 종료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물어보신 것처럼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아마 굉장히 좀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우리가 어느 시점을 기해서 딱 종료하겠다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원래 이번 23일 날 종료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저로서는 조금 아쉽지만 네. 뭐 득도 있죠. 한미 관계나 한일 관계. 그러나 우리가 향후에 종료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저는 쥐소미아 자체가 득보다 실이 크기 때문에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홍 실장님은 득보다 실이 많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한중 문제, 북한 문제 때문에 좀 그래도 이제 한미일 동맹하고 이제 한일 관계가 좀 이렇게 파국으로 가는 측면이 옳은 것이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홍 박사님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지소미아가 이제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인데 한일 간의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미 간의 문제냐? 물론 전혀 아닌 건 아니지만 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미중 간의 그 문제라고 보는 게 좋고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일과의 그 군사 협력을 강화하려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그러면 지소미아를 파기하려는 건 무슨 의미로 미국은 해석하냐면은 한미동맹 더 이상 필요 없고 우리는 북중으로 가겠다 이런 메시지로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심각해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독립국으로서 자주 외교하면서 문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오는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입장에서 한반도를 보면 핵을 가진 북한과 경제력을 가진 남한 이게 합치면은 굉장히 큰 힘이 되는데 이 합친 코리아가 미국으로 가면은 우리한테 굉장히 불이익이 있으니까 여길 견제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국도 똑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핵을 가진 북한, 경제력을 가진 남한이 합쳐서 미국에 멀어지고 중국에 붙으면은 미국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불리하겠죠. 그런 경우에 중국이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거, 미국이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걸 한번 따져볼까요? 중국은 아마 사드 보복한 것처럼 할 수 있겠죠. 미국은 경제력을 가진 한국이 중국에 붙는 걸 가만두는 대신에 아마 한국의 경제력을 굉장히 약화시킬 겁니다. 미국은 굉장히 잔인하고 무자비한 나라예요. 만약에 국익에 도움이 안 되면은 우리나라한테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강대국의 힘의 논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국가의 기본적인 체제, 그다음에 동맹 이런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미국과의 이익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과의 지소미아도 유지하고 동맹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러나 저와는 생각이 다르게 홍 박사님이 그렇게 주장하시고 아마도 저는 문 대통령도 홍 박사님과 비슷한 생각을 하신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솔직하게 감출 필요는 없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고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미국하고 일본하고 앞으로 세계와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북한하고 중국하고 이 세계를 살아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심판을 받으면 됩니다. 네, 사실 이번 한일 갈등 위원님께서도 초반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 시발점은 강제징용 문제였습니다. 네,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남은 게 이제 배상 문제가 남아있을 텐데 일본이 어떤 자세를 좀 취할 걸로 예상하시는지요? 일본은 사실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고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 자체가 지금 기정사실화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게 많은 게 쥐소미아는 일본이 종료시킨 겁니다. 쥐소미아가 뭐죠? 1급 기밀이라고 하는 저같이 청와대에 자문하는 사람도 1급 기밀 못 봐요. 최고의 기밀이에요. 최고의 기밀을 서로 간에 나눠가지고 그걸 보호하자는 건데 그러려면은 이게 이제 서로 믿어야 주겠죠. 그런 기밀을 누가 주겠어요. 근데 한국을 못 믿을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미 일본이 종료시킨 거예요. 한국이 종료시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버텨서 이번엔 종료시키고 다시 체결을 하든지, 그리고 미국이 우리에게 지금 하는 태도 자체가 지금 방위비 분담금도 5배나 갑자기 올려달라 그러고, 한국을 완전히 인도태평양 전략에 이걸 전면 가담하라 그러는데, 이거는 완전히 중국하고 반중 국가가 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반중 국가 되는 거는 가능한 최대한 늦춰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자칫하다가 바로 이 순간부터 반중 국가가 돼버려요. 그런데 아주 아베가 좋은 기회를 줬는데 우리가 그걸 못했던 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게 한일 간의 협정인데, 미국이 여기서 가타부타 얘기하는 거는 완전한 내정 간섭이에요. 우리가 지금 구한 말도 아닌데,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영국하고 조약을 체결했는데, 우리 정부가 그 조약은 지금 잘못됐다, 그거 바꿔라. 그럼 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완전한 내정 간섭의 전형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은 그래도 된다, 이렇게 많이 봐주고 계신데, 이런 내정 간섭을 언론에서도 올바르게 지적을 해야 되고, 그런데도 이제 한미동맹이 중요하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뭐 완전히 잘못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미국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줘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이게 GSOMIA가 종료가 돼야 훨씬 우리한테 유리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좀 아쉽긴 해요. 아쉽긴 한데, 어쨌든 지금 뭐 말씀하신 게 징용 문제, 그 대법원 네. 판결을 이제 어떻게 하냐. 이게 이제 결국 한일 관계가 다음 달에 정상회담을 이제 추진한다고 하는데, 네. 그때까지- 도 조금 이렇게 네. 전향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지는 않을까. 그 이제 문희상 의장이 그 제시한 게 이제 한국의 기업과 일본의 기업,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성금 모금으로 해서 범국민적 양 나라의 시민사회가 협력해서 이거를 잘 타결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이제 최대 지금 장애물이 뭐냐면, 정작 이제 피해받은 분들이 자기들하고 상의도 안 했다, 뭐 이런 거고, 네. 그리고 우리 정부도 이걸 받아들인다면 상당히, 정부의 안이 아니라 문희상 국회의장의 안이기 때문에 정부도 지금 아직 확실히 받는다는 입장을 표명은 안 했는데, 이 정도도 일본이 안 받는다면 우리는 타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위안부 문제도 그렇지만 피해자분들을 설득하는 거, 이게 우선시 돼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위원님, 이게 네.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이 뭐 파국은 막았는데, 이 강경론을 계속하면서 이제 세 달 정도 지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우리 정부가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연장을 시켰는데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또 보면은 일본에서는 네. 이거는 뭐 완전히 우리의 승리다, 뭐 이런 어떤 뭐 매체에서, 일부 매체긴 하겠지만 이런 승리다, 이렇게 뭐 평가하는 매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얻은 것이 뭐 우리가 전혀 없다는 지적도 하는데, 얻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신데 이제 얻은 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우리가 잃은 것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네. 한미 동맹이 정말 크게 흔들렸어요. 이제 아예 그 미국에서 대놓고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다음에 미국 의회가 결의안을 한국에 대해서 채택할 정도로 크게 한미 관계 흔들렸죠. 한일 관계는 지금 그동안에 우리 주적은 군사적으로 북한이었는데, 일본이 주적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한일 관계도 역대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의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 규모가 가장 큽니다. 20조 달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한 14조 달러.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1위, 그 다음에 2위도 안 좋죠, 중국하고도. 3위, 일본하고도 안 좋고, 4위, 러시아하고도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세계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큰 문제가 있고, 특히 지소미아 이 문제 논란 과정에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홍 박사님하고 저도 의견이 갈리듯이,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그 의견이 많이 갈렸어요. 정치적으로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대체 이 정부, 문 대통령, 그 다음에 청와대 안보 담당하시는 분들, 외교부, 국방부, 도대체 이분은 뭐 하는 분들인가? 그래 놓고 또 이 협상 내놓고 잘했다고 외교적 승리라고 하고, 이런 정부의 무능을 노출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잃은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래도 얻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첫째, 문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청와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미국, 일본한테 막 함부로 한다고 그게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그런 현실은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 문 대통령 개인의 신념은 있으셨을 거예요. 처음부터 2012년부터 지소미아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문 대통령은 반대했고, 집권하면은 이거 깨겠다고 공약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의 어떤 그 의지나 신념보다는 더 중요한 게 우리 국익이라는 거 이번에 네. 조금 그 깨달았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네. 이 무능한 청와대 외교안보 팀 그 무능한 게 드러났으니까 이번에 그 교체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얻은 것이 되겠죠. 네. 네. 이동우 위원님 방금 이제 표현해 주신 건 무능하다고 하셨는데 이동우 위원님의 또 개인 의견이시니까. 네, 개인 의견입니다. 네, 일단 당장의 파국은 봉합이 됐습니다. 앞으로 한일 양국의 관계에서 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라이브 픽은 김정은 위원장의 몽리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